너무 좋아하는 주제죠. 시골. 자,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걱정되면 좀 그러니까. 자, 네. 그러면 바로 어떤 이야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제 군대 선임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날도 야간 근무를 나가서 멍 때리고 있는데 서로 무서운 얘기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저야 뭐 이제 자기가 이제 원 계획은 얘기했잖아요. 원래 계획은 1학년 1학기만 하고 군유학을 해서 군대를 가는 거여갖고 그때 당시 이제 자기 같은 학번 애들끼리 우리 군대 가는 애들끼리 여행이나 한번 가자. 여행 한번 가가지고 회포 좀 풀고 다 털어놓고 군대를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을 했대요. 군대 가는 애들 중에서 그러니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곳에 사셔갖고 그냥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신 거예요. 그래갖고 친인척이 아니면은 외부인은 그 마을로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놀러 가면은 여름 시즌이잖아요. 여름 시즌이니까 어디 놀러 가면은 다 사람들로 바글바글하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막 설레기 시작을 했대요. 예. 와, 진짜 정말 사람 없는 계곡이나 강 같은 곳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동네를 딱 들어갔는데 그분 표현이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그곳보다 더 시골인 곳은 보질 못했대요. 예.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건물이 안 보였대요. 진짜 차를 타고 한 10분을 들어가도 건물 한 채가 안 보이더래요. 예. 그러다가 건물 한 채가 덩그러니 하나 나오더래요. 그리고 또 차를 타고 한 10분을 들어가는데도 건물이 안 나오더래요. 그냥 마을이라고 형성은 돼 있는데 건물이 모여있는 형식이 아니고 그냥 띄엄띄엄 건물이 하나둘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물어봤대요. 너희 할머니 댁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차를 타고 그 상태에서 한 20분 30분을 검문소를 통과한 거 기준으로 한 30분 정도 들어가니까 할머니 댁이 딱 나오는데 그 할머니 댁조차 평범한 곳에 위치해 있진 않았대요. 네. 진짜 그냥 논밭 한가운데 있더래요. 집이 넓게 논이 딱 있으면 그 논밭 중앙에 조그만한 단독주택 하나가 이렇게 딱 놓여져 있더래요. 거의 농막 수준으로. 거기가 할머니 댁이래요. 들어갔대요. 일단 차를 어떻게 끌고 이렇게 잘 들어갔대요.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이제 반겨주더래요. 인사를 나누고 짐을 푼 다음에 어쨌든 물놀이를 하러 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계곡으로 이제 출발을 했대요. 계곡으로 출발을 했는데 계곡에 도착을 하고 나서 딱 봤는데 경치 일단 끝내주더래요. 이야. 물 깊이도 어느 정도 딱 맞더래요. 예. 근데 사람은 한 명도 없더래요. 얼마나 좋아요. 놀기 진짜 최고잖아요. 거기서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터치를 안 할 테니까. 그래서 나름 이제 시작은 굉장히 기분 좋게 놀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옛날에는 분명히 계곡을 가서 굉장히 재미있게 놀았던 것 같은데 성인이 되고 나서 성인 남자들끼리 계곡에서 노니까 정말 재미가 없더래요. 예. 그냥 춥기만 하더래요. 여름인데도 물이 너무 차가지고. 애들끼리 그냥 얘기를 했대요. 야, 우리 그냥 술이나 먹자. 생각보다 물놀이가 재미가 없다 하면서 그냥 한 1시간 놀았나? 그리고 다시 차 타고 할머니 댁으로 왔대요. 할머니 댁에 와가지고 이제 안주를 하나둘씩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술을 마시기 위해서. 네, 아시잖아요. 할머니들의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할머니가 아유 나오라고. 니들 요리도 잘 못하면서 내가 해주겠다고 하면서 정말 상다리 부러지게 안주를 차려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야. 근데 그 중에 그분 말로는 그 할머니가 요리 진짜 다 잘했는데 파전 하나를 정말 기막히게 하셨대요. 근데 파전이 있으면 막걸리를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아갖고 소주랑 맥주만 사간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아, 이건 막걸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막걸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국립공원 밖을 나가서 가장 가까운 마트를 가려면은 예. 내비를 찍어보니까 1시간 40분이 나오더래요. 도저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유 뭐 소주랑 맥주랑 파전을 먹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의중을 눈치채셨는지 동네에 마트가 있다라고 하더래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아니에요 정말. 그래가지고 자기랑 자기 친구랑 2명이서 할머니한테 간략하게 이제 위치를 설명을 듣고 그곳으로 이제 갔대요. 걸어서 가는데도 30분 정도 걸어갔대요. 그러니까 왕복 1시간 거린 거예요. 갔더니만 뭐 마트, 편의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물 하나가 있더래요. 예. 그리고 앞에 입구에 A4 용지에다가 슈퍼마켓이라고 써 있더래요. 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계시더래요. 그리고 모든 물품에 가격이 써 있고 일단 막걸리를 들고 계산대로 갔더니만 그냥 돈 놓고 가시라고 써져 있더래요. 그래서 정말 그냥 막걸리 금액만큼 맞춰서 돈을 올려놓고 그냥 다시 30분을 걸어갖고 집으로 왔대요. 예.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술을 한 잔, 2잔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대낮부터 진짜 2시 사이 정도여가지고 예. 혼자서 보내기가 조금 그랬는지 이제 그 할머니 손자분이 할머니 그러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하고 2분이 같이 나갔대요. 4명이서 앉아갖고 술을 이렇게 마시는데 안 오더래요. 자기 친구가 안 오더래요. 시계를 보니까 거의 한 7시, 7시 반 정도 돼 있었대요. 암만 자기가 들어오면서 봤던 그 동네는 진짜 집이 띄엄띄엄 있어서 오래 걸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나간 지 거의 1시간 반이 됐는데 왜 아직도 안 오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화를 걸었대요. 그 친구한테. 전화를 받더래요. 그래서 야 너 어디냐? 왜 이렇게 안 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집에 갔다가 그 친구가 붙잡힌 거예요. 그 할머니의 손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너 오랜만에 봤다. 벌써 이렇게 컸냐고 하면서 그 집에 붙잡힌 거예요. 웃으면서 그냥 아유 그래 좀 얘기하다가 와라. 얘기하다 와라. 우리끼리 먹고 있겠다. 이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또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대요. 네. 한 8시 반, 9시 이제 해 완전 다 지고 그때쯤에 전화가 오더래요. 그 친구한테. 예. 야, 나 지금 가려고 하는데 너무 무섭다. 거기가 가로등이 하나도 없대요. 진짜 단 한 개도 없대요. 그 야밤에 혼자서 논을 가로질러갖고 오기가 너무 무섭대요. 그래갖고 내가 위치를 알려줄 테니까 니들 좀 데리러 와주면 안 되냐 하면서 얘기를 하길래 뭐 술도 어느 정도 올라왔다 보니까 우리 뭐 술도 깰 겸 바람이나 쐬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4명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친구가 잡혀있는 그 집으로 구조를 하러 가기 시작을 한 거죠. 진짜 시끄러웠대요 주변이. 개구리 울음소리 때문에 진짜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소리를 벗삼아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가지고 한 40분 걸어가니까 건물 하나가 보이더래요. 건물에 도착을 해서 그 친구를 만나고 이제 다시 걸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걸어오면서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와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개구리들이 미쳤다고 저것들은. 와 이거 진짜 오늘 잠은 어떻게 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걸어오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이 개구리 울음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비책이 하나가 있대요. 이게 시골 살아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저도 시골 살았어가지고 알고 있는 건데 이게 논 주인분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한 주먹만한 바위를 들고 논 중앙에다 던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 돌이 딱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개구리 소리가 사라져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책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알았다. 우리 그러면 이제 잘 때 정말 시끄러우면은 그냥 하나씩 이렇게 던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대요. 11시, 12시까지 이제 술을 계속 마셨대요. 술 마시면서 떠들고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취했고
잠도 자야 되겠다 싶어갖고 뒷정리를 하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방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눈을 감고 잠을 잤대요. 근데 이게 오래 안 가거든요. 경험상으로는 한 진짜 오래 가봐야 한 1분 30초? 그 정도밖에 안 가요. 잠시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이제 개구리가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소리에 이제 친구들 5명이 다 깼대요. 그것들 다 세상에서 씨를 말려야 된다고 하면서 돌을 들고 논밭에다 던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좋지 보이지도 않고 와 이거 망했다 하면서 5명이 전부 다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 후레쉬를 킨 채로 이렇게 막 논을 비춰봤대요. 근데 핸드폰 후레쉬 그렇게 안 밝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힘을 줘가지고 던지면 되게 멀리 나가고 절대로 그 돌이 떨어진 그 부분까지 빛이 달 수가 없잖아요. 안 되겠다. 이거 들어가자. 이거는 진짜 사람 생명이 달린 일일 수 있다. 들어가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예. 5명이 전부 다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그 새벽에 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철퍽 하면서 이제 논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돌에 맞았을 거라 예상되는 그 사람을 찾기 시작을 했대요. 어느 정도 이쯤에 돌이 떨어졌겠지라는 지점까지 와서 그 주변 일대를 막 수색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안 보이더래요, 사람이. 분명 돌이 날아가서 퍽 소리가 들렸고 억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사람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막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혹시 일어나셔갖고 집으로 돌아가셨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찾는데 자기로부터 한 5m, 6m 정도 떨어져 있던 친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집 쪽으로 뛰더래요. 순간적으로 든 생각은 얘가 발견했구나. 사람을 발견해가지고 놀라갖고 뛴 거구나. 그래갖고 그 친구를 잡으러 간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출발을 했던 그 지점으로 4명이 모였대요. 예. 4명이 이렇게 딱 모여갖고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아니 얘는 도대체 왜 비명을 지른 거지? 하면서 이제 뒤를 돌아서 그 친구가 뛰어가는 그 방향을 이렇게 봤대요. 그 친구가 집 앞에서 양손을 머리에 올려서 흔들면서 빨리 와! 빨리 와!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너무 멀어갖고 이제 대화도 잘 안 되는 곳이다 보니까 전화를 걸었대요.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뭐하냐?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 친구가 전화를 한다는 말이 야 니들 모르겠어? 개구리 소리 하나도 안 들려. 그 말을 듣고 주변을 귀를 기울여 보니까 진짜 너무 고요하더래요. 분명히 너무 시끄러워갖고 돌 던지고 놀았던 게 진짜 불과 몇 분 전인데 주변을 돌아봤는데 개구리 소리가 진짜 1도 안 들리더래요. 그 생각이 머리에 딱 끼치면서 4명이 전부 다 비명을 지르면서 집 쪽으로 뛰었대요. 으악 하면서 막 뛰어갔대요. 막 뛰어가가지고 그 친구랑 합류를 하고 이제 옷 완전 다 진흙 범벅일 거 아니야. 노는 밭을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 상태로 그냥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핸드폰으로 막 노래 틀고 서로 다른 노래 막 틀어서 엄청 시끄럽게 만들고 그러면서 막 어떻게든 간에 잊어보려고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술에 취해갖고 완전 쓰러져 버린 거예요. 눈을 뜨니까 해는 이렇게 완전 다 떠있고 귀에서 부글부글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눈을 살짝 이렇게 떠보니까 할머니가 다시 오셔갖고 해장국을 끓이고 계시더래요. 머리 막 부여잡고 일어났대요. 머리 너무 아프다 하면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할머니한테 인사를 드리고 자기 친구들을 한 명씩 깨웠대요. 5명이 다 일어나가지고 할머니가 끓여주신 해장국을 먹으면서 해장을 하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곱씹기 시작을 했대요. 와, 야, 어떻게 그렇게 조용할 수가 있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것도 시골 사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 개구리 소리가 진짜 멀리 있어도 들려요, 밤에는. 시끄럽지. 예.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던 거는 진짜 그 일대 거의 몇백 미터 전도가 개구리가 한 마리도 안 울었던 거예요. 와,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야, 이거 진짜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해장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도 식사를 차려주고 자기가 마지막에 앉았대요. 앉아갖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친구들 5명이 하는 얘기를 할머니가 넌지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할머니가. 니들 뭘 했길래 이렇게 막 긴장된 채로 얘기를 하냐 물어보길래 그 손주분이 할머니한테 어제 있었던 모든 상황을 다 설명을 했대요. 예. 다 설명을 하면서 그거를 할머니가 하나 둘 들어주시더니만 아이고 애가 나왔나 보네 이러더래요. 다 같이 물어봤대요. 애요? 이러니까 아이고 니들 일단 밥 먹고 얘기하자 이러고 나서 식사를 다 하고 할머니가 5명 전부 다 밖으로 이렇게 딱 부르더래요. 예. 밖으로 불러는 우리 동네에 사람이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해갖고 그런데 옛날에 선앙당이었어 오. 이러더래요. 뭐 시골마다 선앙당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할머니가 이어서 하신 말씀이 저 선앙당에는 선앙할매 이렇게 사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애가 하나 살아.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저기에는 애가 산다고 그랬다고. 그런 말을 하더래요. 니들이 어저께 던진 돌에 그 애가 맞았을 거라고. 그러면서 껄껄껄껄 웃으면서 니들 오늘 밤에 잠 다 잤다 이러시더래요. 근데 솔직히 안 무서웠대요. 분명 어제 이틀치의 막걸리를 샀는데 그렇게 술을 먹다 보니까 막걸리가 남아있는 게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사러 가야 된다. 이거는 더 사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5명이서 가위가위보를 했대요. 예. 제 선임분하고 다른 친구 1명이 걸린 거예요. 둘이서 터벅터벅 걸어갔고 슈퍼마켓으로 갔대요. 쫙 걸어가가지고 이제 막걸리를 사려고 봤는데 주변에 막 옛날 막과자들 있잖아요. 막 아폴로 이런 거. 그런 게 선반에 진열돼 있는 게 보이더래요. 저희 나이 때니까 완전 추억의 간식이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진짜 막 야 너 이거 기억나냐? 너 이거 기억나냐? 막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 그 슈퍼마켓에서 한 30-40분 정도를 추억팔이를 하면서 떠들었대요. 그렇게 떠들다가 빨리 가야지 애들 기다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걸리 값을 또 책상에 올려놓고 예. 슈퍼마켓 밖으로 나왔는데 해가 다 져 있더래요 이미. 망했다. 여기 가로등 하나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둘이잖아요. 혼자는 아니잖아요. 2명이서 핸드폰으로 후레쉬를 켜고 걸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할머니 댁으로. 할머니 댁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일부러 둘이서 막 재밌는 얘기 하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걸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 옆에서 걷고 있던 그 친구가 자기를 옆구리를 하는데 또다시 바로 전화가 울리더래요. 그 친구한테. 다시 이게 전화를 받았대요. 그리고 다시 얘기를 했대요. 야, 장난치지 말라고. 뭐 때문에 전화했어? 우리 금방 도착한다고. 아무 말을 안 하더래요. 와, 너 또 장난치면 진짜 죽여버린다 라고 한 다음에 전화를 끊었대요. 또 전화벨이 울리더래요. 짜증이 이제 올라오신 거예요. 이게 2번까지는 참아도 3번은 안 되잖아요, 장난은. 전화를 받자마자 쌍욕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쌍욕을 딱 받고 반응을 기다렸대요. 이제 이 정도로 욕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빌던가 아니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욕을 다 던져놓고 기다리는데 말을 안 하더래요. 오. 뭐지? 하면서 이상한 느낌은 들긴 하지만 뭐 걱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상한 느낌만 들었대요. 이상하네 한 다음에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한 5초 6초 후에 징 하면서 진동이 오는 순간 주변이 또 고요해지더래요. 개구리 소리가 딱 끊기더래요. 전화를 못 받았대요. 예. 손바닥 위에서 계속 징 하면서 진동은 울리고 있고 이거 받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그 슈퍼마켓에 같이 갔던 선임 말고 그 친구분 있잖아요. 그 친구분이 핸드폰을 딱 낚아채더니만 전화를 받았대요. 전화를 받아갖고 진짜 목소리 다 깔고 야,
장난치지 마라. 진짜 죽는다. 지금 너 4번째다. 한 번만 더 이래봐라. 너 진짜 죽여버릴 거다. 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딱 끊었대요. 예. 짜증은 나는 상태에서 주변은 고요해져서 무섭잖아요. 분노와 공포가 이게 같이 오다 보니까 이게 아드레날린이 상승을 했는지 걸음이 빨라지기 시작을 했대요.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할머니 댁에 도착을 했대요. 할머니 댁에 도착을 하니까 불은 다 켜져 있. 집 밖으로 나와갖고 야 하면서 너무 크게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누구야 너 어딨어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질렀대요. 대답은 없더래요. 아씨 얘 어디 갔냐, 무서워가지고 숨은 거 아니야, 우리한테 맞아 죽을까봐 숨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걸었대요. 전화를 딱 거니까 집 뒤편에 있던 논에서 벨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쟤 저기 있다. 4명이 전부 다 이제 그 벨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후레쉬를 비춰서 그 논 쪽을 딱 비췄더니만 그 친구가 논에 이렇게 쭈그리고 떨고 있더래요. 불렀대요. 고개를 돌아갔고 자기 쪽을 쳐다보고 입을 뻐끔뻐끔 거리는 게 보이더래요. 야 장난치지 마. 얘기해봐. 너 진짜 왜 그러냐 하는데 계속 입만 뻐끔뻐끔 거리길래 뭐야? 한 분이 화가 엄청 올라오신 거예요. 짜증이 엄청 나신 거예요. 너 내가 진짜 보내버리겠다고 하면서 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3명은 이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대요. 왜? 죽여본다며 하면서 꼬마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장난치면 죽이겠다며 이런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귀에 꽂히더래요. 5명이 이제 비명을 질렀대요. 진짜 그 마당에서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대요. 그 소리에 이제 그나마 가장 가까이에 있던 집에 어르신이 깨셨나 봐요. 한 10분 정도 막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되게 밝은 후레쉬가 자기들을 이렇게 막 비추더래요. 그 빛을 보는 순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빛을 향해서 5명이서 미친 듯이 뛰었대요. 막 뛰어가니까 한 70대 정도 되고 한 거예요. 아니 방금 논에서 막 이랬는데 막 이러면서 어버버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어떻게 조합을 잘 하셨나 봐요. 그러더니만 아이고 니들 따라와 이러면서 앞장서서 선왕당이 있는 곳까지 가더래요. 선왕당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딱 가더니만 야 절해 이러더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절 좀 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후에 오신 그 할아버지가 야 잘못을 빌 거면 공물을 바쳐야지, 아무런 성의 표현도 안 하고 이렇게 절만 하고 있으면 용서해주겠냐고 하면서 친구 한 명을 일으켜 세워갖고 자기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2장을 꺼내더니만 야 여기 가가지고 간식 사와 하면서 이렇게 집으로 걸어가가지고 테이블 앞에까지 앉았는데 뭐 술 마실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침묵을 유지를 하다가 한 친구가 야 괜찮겠지? 하면서 넌지시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잘못했다고 진짜 진심을 다해서 빌지 않았냐. 네.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다. 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여기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안 된다. 여기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5명이 짐을 싸기 시작을 했대요. 짐을 싸서 어차피 술은 그날 안 마셨잖아요. 가자. 할머니한테 얘기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짐을 다 싸서 차에 실은 다음에 할머니 손주분이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할머니한테 사정을 얘기했대요. 우리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저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놀다 갑니다. 무서운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긴장이 어느 정도 풀려갖고 다시 출발을 하고 고속도로를 탔는데 저녁도 못 먹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휴게소를 들려갖고 대충 밥을 때웠대요. 근데 밥을 때우고 나니까 이제 배도 부르고 긴장도 풀리다 보니까 엄청 졸려지더래요. 네. 그래서 그냥 휴게소에서 잠들었대요. 차에서 잠들고 눈을 뜨니까 한 9시 정도 되더래요.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
올라가자 이제 빨리 올라가자 이러고 있는데 할머니 손자분이 할머니한테 부재중 통화 있네? 이러면서 잠깐만 나 전화 통화 좀 하고 할게 하고 밖에 나가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예. 표정이 심각해지더래요 점점. 차 안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애가 막 한 손으로 들고 있던 핸드폰을 그 아시죠?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통화하는 그런 모드로 변하더니 막 고개를 막 연신 끄덕끄덕거리면서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한 10분 정도의 전화 통화를 끝나고 차 문을 열고 그러더래요. 야, 우리 어제 선앙당에 과자 봉지 분명 까놨지 않냐? 까놨지? 그게 왜? 이러니까 야, 어르신들이 아침에 넌 좀 손 보고 인사드리려고 선앙나무를 갔는데 과자가 한 입씩 다 베어 물어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과자를 진짜 누가 반만 먹고 던져놓고 다른 과자 들어서 반만 먹고 던져놓고 그렇게 과자 상태가 되게 이상한 상태로 놓여져 있더래요. 어르신들이 그걸 딱 보고 그 생각이 들으셨대요. 진짜 어린 꼬마애가 입이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자를 이렇게 한 입 베어 물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과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더래요. 그리고 또 과자 하나 다 안 먹잖아, 애들은. 네, 그러니까요. 오.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니들 올라가서 만약에 무슨 일 있으면 꼭 다시 내려오거나 아니면 할머니한테 꼭 전화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어쨌든 좀 심각한 내용이잖아요, 본인들한테. 예. 그래서 알겠다 이렇게 전화 받고 애들한테도 전했고 그 얘기를 듣고 일단 무서우니까 다시 내려갈 생각은 못하고 올라와서 이제 각자 집으로 가가지고 그 짐을 저희는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겠죠. 네. 전화를 받으신 할머니가 하신다는 말씀이 할아버지 두 분이 돌아가셨대요. 예. 그 자기들을 밤에 인도를 해주셨던 그 할아버지 두 분이 돌아가셨대요. 예.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 상 치르고 있다고. 아니, 왜? 이유는 본인 얘기상에 나오는 동자는 제 생각이 그냥 장난기가 좀 심한 애였거든요. 네. 전체적인 흐름상도 그렇고 왜냐면 딱히 직접적으로 뭔가 해를 가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애는 안 나쁜 것 같아요. 분명 애는 안 나쁜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은 문득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선앙당이 있거나 아니면 마을에 사당이 있는 마을들은 사연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선앙당이나 사당으로 그 안 좋은 일을 좀 누르는 경우가 되게 많고 애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안 좋은 기운이 올라왔나라는 생각도 넌지시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정확한 이유는 이분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분 그렇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일생 일대에 가장 무서웠던 일이다 보니까 더 이상 조사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갖고 그냥 잊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그렇지. 최대한 잊으려고 뭐,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무당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이유를. 네, 그렇죠. 와, 근데 아스라님 이 이야기도 제목이 정해졌어요. 뭐요? 개구리가 울지 않을 때. 아. 오, 이 이야기도 제목에 딱 그 느낌이 왔어. 아, 이 이야기는 개구리가 울지 않을 때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오, 한 마을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개구리가 울지 않으면 이렇게 소름 끼칠 수가 있구나.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근데 개구리라는 게 사람이 지나가거나 어떤 좀 인기척을 느끼면 안 울긴 하잖아요. 진짜 깊은 시골을 살아보지 않으신 발언이에요, 그거. 아, 그래요? 오늘 지나가면 싹 그치는 것 같던데, 매미 마냥?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런 야생의 개구리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개구리들은 다르다. 네, 걔네들은 강해요, 좀. 깡이 좋아요. 자, 오늘 아사라님께서 제목이 확 떠오를 만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레전드였어요, 오늘도. 아닙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개구리가 울지 않을 때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구리가 그렇게 지하가 있는 주택이었어요. 약간 새를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이거 그림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지하 맞죠? 예, 지하인데요.
이거는 그냥 이제 창문하고 문이 여기 있다. 이런 아. 식으로 있다. 그쵸. 이런 자,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가 그 벽돌 담벼락이 있고요. 지하가. 구석에 문이 있고 옆에 이제 창문이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 위에 2층부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거주를 하시는 데고 3층이 이제 약간의 그 옥탑 다락방 같은 그런 집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집 안에 있는 담벼락 안쪽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조그만 화단 같은 것도 한창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쪽이 뭔가 되게 서늘해요. 시원하게. 되게 시원하게 서늘한 곳이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 여기서 놀다가 더우면 거기 가서 앉아서 쉬고 막 약간 그런 장소였어요. 예. 그런 장소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몰래 저한테 용돈을 주실 때 쓰던 장소기도 해요. 하도 혼나시니까 저 창틀에다가 몰래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걸 이제 몰래 숨겨 놓으시고 제가 거기서 이제 돈을 빼가고 막 약간 이런 데였는데 저렇게 집이 지하에 한 4개 정도 있어요. 한쪽에 2개, 반대편에 2개. 2개가 있고 반대편은 3를 놓으셨었고 이쪽에 이제 빈집이 2개가 있었던 때였어요. 예. 어느 날 놀다가 더워가지고 여느 때랑 똑같이 거기 구석을 가서 이제 쉬고 있는데 안에서 약간 통통통통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통통통통이 약간 뭐 튀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그냥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그런 느낌의 소리라 그럴까? 오, 뭐야? 예.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창문을 딱 봤어요. 그 3번째 그림 좀 부탁드릴게요. 3번째 그림을 보면은 이제 창문 안으로 이렇게 딱 봤는데 창문을 기점으로 우측은 이제 설거지하는 그런 곳이고 왼쪽에 방으로 들어가는 이 문이 열려 있는 데예요. 여기가. 예. 근데 거기에 이불이 깔려 있고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기에. 오. 그래서 여기에 누가 이사 오는 거를 본 적이 없는데 누가 저기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앉았다가 다시 누웠다가 앉았다가 누웠다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반복을 하시고 있던 거예요. 오호. 그러니까 그 소리를 저는 이제 멀리서 통통통통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 비계에 툭 쳤다가 올라가서 툭 쳤다가 올라갔다가. 한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보이시는 분들은 느낌이 오시는 장소가 있어요. 느낌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문이 유난히 그게 좀 셌어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시원한 걸로 처음에 받아들였다가 나중엔 그게 느낌이 좀 서늘한 걸로 바뀐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고부터 이제 서늘한 게 약간 살벌하다 그래야 되나? 예. 그 구석을 가기가 되게 낮에도 어두운 느낌이더라고. 밝은 건 그냥 불러가지고 밖에서 이제 뭐 축구공 차고 막 놀다가 그 담이 한 중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이렇게 보이는 담이 네. 되게 낮은 담. 놀다가 이렇게 쓱 봤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대로 또 앉아서 머리 위아래로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게 살짝 보인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분명히 며칠 전에도 저러고 계셨는데 이상하네. 그래서 애들하고 막 모여가지고 같은 소리 있잖아요. 예. 탕탕탕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근데 그게 담장 넘어 제 귀에 들려요. 뭐지 누구지 하고 이렇게 또 봤는데 그 머리 그 더벅하게 기른 여자분이 창문 앞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순간 완전 경직됐죠 저는. 예. 그래서 귀신이야 이러면서 도망갔어요. 아예 다른 동네까지 애들하고. 예. 그리고 애들은 제가 귀신이야 하고 도망가니까 반대로 또 도망간 거고. 왜냐면 그 전에도 제가 뭐 보인다고 막 저 뭐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걔한테. 예. 그래서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지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그날 얘기를 했어요. 집 앞에서 아버지가 한 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집 팔리는 데까지 소문이 나버려가지고 저 때문에. 네. 이게 첫 번째 지하실 얘기고요. 근데 이거 이야기 들으니까 분명히 뚜뚜님께서 이 창문으로 안으로 봤을 때는 뭐 가구며 여기에 뭐가 있었고 이런 게 보였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귀신 보시는 분들이 어떤 귀신이 있는 공간에 갔을 때 그 공간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홀린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었을까?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히 사람 사는 집이었어요. 분명히.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사연이 제가 겪은 지하실 중에는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예.
아직도 기억에 이거는 잊혀지지가 않고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모님이 부동산을 하셨고 예. 아버지는 건축 쪽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사를 되게 자주 간다고 전해져요.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모여서 살 때 얘기예요. 새 집이다 보니까 손볼 게 거의 없겠죠, 아무래도. 네. 손볼 게 거의 없고 꾸미는데 한창 이제 맞들려 있을 때였어요, 그 당시가. 뭐 여기다가 상추를 심고 싶고 여기다가 뭐를 심고 위에 액자는 뭘 달고 계단에 뭘 하고 막 이러는데 지하실에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갔지만 짐이 많지 않아가지고 네. 지하실에 채워놓을 게 없었어요, 그 당시. 근데 지하실이 약간 반지하보다 더 깊게 들어간 지하라고 해야 되나? 창문이 조그맣게 있는, 완전 조그맣게.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낮에도 내려가면 어두워요. 불을 켜고 내려가도. 비 오는 날은 진짜 말도 할 것 없이 그냥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어둡고. 예. 근데 이상하게 여기 살 때 같은 형광등이나 조명을 1, 2, 3, 4층을 다 달면은 지하가 유독 조명이 빨리 나가요. 네. 분명히 저번 달에 새 걸로 갈았는데 불을 켜면은 나가 있어요. 깜빡거리면서 틱 하고 나가요. 그래서 아, 여기는 습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뭐가 있나? 뭐 전기의 배선이 잘못됐나? 그때는 뭐 귀신이라고 생각도 안 했었죠. 오른쪽 하단 부분이 계단이에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책장이 아니라, 예. 네, 계단입니다. 천장에서 바라봤을 때의 그림이에요. 그러네요. 계단을 이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이제 정면부가 창문들이에요. 정면부가. 창문부고 옆에 자세히 보시면은 오른쪽 위가 1번, 왼쪽 밑에 2번, 예? 오른쪽 위에 3번, 계단 옆에 4번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자세히 예, 보시면. 맞아요. 예. 귀신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림을 정확히 표현을 못하는 게 그 귀신의 형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 제가 그냥 일자로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예. 계단을 어느 날 이제 내려갔는데요. 1번 자리에서 그림자 같은 게 진동 오듯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예? 2, 3, 4번은 없어요. 지금. 왼쪽 구석에서 뭐가 이렇게 부르르 떠는 그림자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이씨 뭐야 하고 바로 이제 전 나왔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명이 되게 어둡다고 거기는 밑에가. 같은 조명을 달았는데도. 아 이거 뭐지? 내가 뭘 잘못 봤나? 그래서 또 이제 계단을 내려서 불을 살짝 탁 켜봤는데 1번 자리에서 귀신이 부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저도 정확히 순서가 기억이 나요. 너무 자세하게 봐가지고. 그 무서우니까 내려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올라왔어요. 아 귀신인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건 분명히 귀신이다. 저 시간에 우리 집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내려가 있을 리가 없지 않아요. 네. 거기 집을 문을 열고 현관을 따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하루 이틀 정도 안 들어가다가 밑에서 또 이렇게 서늘한 느낌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이 집도 그게 서늘한 느낌이 막 오더라고요. 예. 근데 갈 수밖에 없어요. 희한하게. 오. 아까 홀린다고 돌비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냥 이럴 때는 저의 의지는 약간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홀린 거니까. 예. 네. 계단을 내려가요. 계단을 내려갔는데 1번 자리를 이렇게 딱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오 다행이다 하고 옆을 쓱 봤는데 2번 자리에서 그 그림자가 떠는 게 아니라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거예요. 와. 예. 순간 더 놀랬죠. 분명히 없어서 안도하고 있다가 옆을 봤는데 뭐가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부르르 떠는 게 아니라. 예. 그대로 계단에서 나자빠졌었어요. 두 번째 때. 와 이건 안 되겠다. 올라가야겠다. 발길이 안 떨어져요. 그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한 10분 넘게 봤던 것 같아요. 그 사이. 예. 진짜 무서워요. 그거를 실제로 보면은. 조명은 또 나가려고 하필 또 깜빡깜빡거리고 있지. 나머지 조명은 어둡지. 밖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약간 가위 풀린 것처럼 틱 하고 풀리길래 계단을 후다다닥 올라갔어요. 근데 그 계단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2층을 살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2층을 올라가면 계단이잖아요. 네. 그 옆 계단도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에요. 왼쪽은 2층 올라가는 계단, 오른쪽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아, 예. 아버지는 어떻게 막아줄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 이거 막았으면 좋겠다.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면은 내일 저 공구랑 다 갖고 와서 지하를 막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날을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시고 저는 2층에 이제 올려다 놓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놓으셨는데 제가 새벽쯤이었을 거예요. 바로 그날. 네. 새벽에 물 마시러 주방을 내려가게 됐죠. 물을 마시고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불러 떨어지면서 그 옆을 봤는데 쪼그려 앉아있는 형태는 보여요. 눈 같은 것도 보이고 계단 위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굴러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올라가요? 얘 계단 위에 문만 보고 있고. 거기서 한 30분 정도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그 새벽에. 저는 막 눈물 범벅대고 난리가 났었죠. 나도 여기 왜 내려왔는지 모르겠다고. 저기 귀신이 있다고. 무서워 죽겠다. 그때 아버지가 어떤 전화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사시는 아버지 아는 형님이 바로 한 20, 30분 내로 이제 오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데리고 올라가시고. 밖에서 이제 아버지랑 그 아버지 아는 형님이란 분하고 없고, 부술 것도 없고, 근데 막 진짜 뭐 영화처럼 우당탕탕 소리 나고, 그러더니 막 하더니 그 아버지 아는 형님이란 분이 계단을 이제 올라오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퉁퉁퉁 나오더니. 이제 저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야, 여기 그냥 메꿔야 될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예. 이제 아버지도 소리는 지하실에서 뭔가 통통통통통 소리도 들리고 막 탕탕탕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저밖에 못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을 한 4년, 5년 있다가 이제 팔았죠. 매매를 하고 아버지가 이제 건축 쪽 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도 이제 궁금해서 나중에 알아봤는데 그 바로 뒤가 묘가 있었더라고요. 묘. 다른 집에. 묘가 있는데 그 묘 모퉁이가 저희 집에 낑겨 있던 거예요. 지을 때. 주인 한 3번째 분에서 그거 헐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이 집이 제가 산에서 귀신 봤던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말씀 거기까지만 드릴게요. 예. 근데 그 집은 헐려 있고 다른 주택을 지은 걸로 저는 봤었어요. 그때. 로드뷰 봤을 때. 본 김에 저희 집 찾아보다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하실에서는 제가 본 역대 귀신 중에 그때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 구석자리라는 임팩트가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오. 그때도 왜 방송하다 제 옆에 있었잖아요. 네. 구석이 아니에요, 거기는. 예. 저희 가게의 가운데 복도예요, 거기는. 제가 봤을 때 구석의 의미는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딱히 뭐 어떤 구석을 좋아한다라는 거를 뭔가 공감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보더라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